안녕하세요. 데이트 때마다 부인남 채널로 토론하는 30살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가성비 커플이다. 그렇죠. 이제 둘이서 이제 아끼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축률이 괜히 저렇게 나오는 게 그죠. 아니구나. 저희는 내년 11월에 결혼할 계획 중이에요. 3년 전에 당첨된 아파트에 대해서 상담을 문의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청약에서 당첨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번의 시도는 아파트에 했을 거고 그러니까 하다 아파트를 하니까 덜컥 된 거예요. 아파텔은 청약이라는 개념이 뭐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웬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아파텔이 청약 경쟁률이 막 미친 듯이 몰려가지고 로또 아파텔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양가를 이제 최대한 높이기 때문에 당시 저희는 이제 7,800만 원이라는 그 계약금도 모으지 못했던 시절이라서 친정에서 계약금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억 8천만 원짜리라는 거잖아요. 7억 8천만 원짜리인데 계약금이 없었는데 도전을 했다. 아파트를 버렸다. 분양받았다. 네. 네, 이후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강의도 듣고 임장 다니면서 부동산 용어를 조금은 알아듣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관심이 와, 생겨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게 선우가 조금 바뀐 그러니까. 건데 아 이거 되게 답답한 게 많은 사연들이 그래요. 다 이제 네. 저질러 놨는데 저질러 놓고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 사연들이 거의 뭐 한 8, 90%? 네.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선택에 도움을 주세요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저질렀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게 고민 상담이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고르는 정도를 하셨던 분들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하고 한 다음에 한 네. 3분들은 상담을 보통은 잘 안 하시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가진 아파트들이 미워 보입니다. 금리가 공부하니까. 올라가니까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해 보였습니다. 1년 전부터 부동산 10곳을 돌아다니면서 매도 의뢰를 했지만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마피 1200이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중도금 승계 문제 가지고 문제가 생겼고 500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불발됐습니다. 입주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행사에서 더 이상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고도 해가지고 자칫하면은 못 팔고 보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생각 중입니다. 이거 이제 보유하게 되면 취득세도 한 3,500 정도 그 정도를 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4.6% 정도 내고 네. 법무사 비용 내면 그냥 5%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거의 4천일 거예요. 거의 네. 4천. 오피스텔 보유하면 저축률 70%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변 오피스텔 시세에 맞춰서 매도 의뢰를 해놨는데 좀 더 가격을 내려서 빨리 파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이 기준은 우선은 1번. 1번은 오피스텔 보유하면 저축률 70%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왜냐면 지금 계약금 10%도 없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지원받았다는 거는 현금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근데 8억짜리를 어쨌든 분양받은 거니까 네. 뭐 내년 이제 곧이죠. 네. 그러니까 버는 돈 쪽 다 그냥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데 가도 지금 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시세에 맞춰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내려서 팔까요? 좀 더 기다릴까요? 이 질문은 사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거를 가격이 더 올라가든지 회복할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요?로 바꿔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능력을 보고 살펴봐야죠. 판단하면 되겠죠. 자, 주거 상황 및 보유 상황인데 이제 청년행복주택. 청년행복주택은 오피스텔 보유와도 무관한가요? 아니요. 보유하면 이제 저기서 나가야죠. 이게 취득하는 순간 이제 저기서는 못 살고 나가게 되는 거라 이거 그러면 여기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거지도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고 네. 잔금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차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이제 군것질, 커피, 술 약속. 근데 뭐 저축을 잘 하시는 잘하고 편이라서 계세요? 뭐 이 네. 정도는 이것까지 안 쓰고 뭐 80%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비. 되게 많이 하시나 보네. 삼시세끼를 그냥 잘 챙겨 드시는 것도 군것질이 포기할 수 없다는 분이 저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 사연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따가 한번 필라테스 피부 관리 이런 거는 본 적 있는데 군것질을 얼마나 많이 하시길래 자 그럼 이제 저축 보면은 180에 회사 공제 5만 원 주택 청약 5만 원 일단 회사 공제나 주택 청약은 이제 단기간에 못 쓰는 돈이니까 네. 저쪽으로 빼놓긴 했고 정기적금은 이게 저축의 개념이 일단 모아가지고 나중에 잔금 지불할 때 네. 넣어놓자라는 거라 좋습니다. 자, 예. 월세 5만 원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아껴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 어찌 보면 이게 혜택이죠. 혜택인데 그렇죠. 이게 앞으로 뭐
못해도 한 4, 50 이상은 올라갈 텐데. 10배는 오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축이 또 확 줄어드는 것도 있고요. 보험료 5만 원, 의료비 5만 원, 헬스 3만 원, 공과금 6만 원, 식비 50만 원. 네. 뭐 줄일 만한 게 있나요? 아, 근데 식비? 전체적으로 되게 적게 쓰세요. 네. 헬스도 3만 원이면 맞아요. 뭐 PT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헬스장 끌어서 그 제일 가성비 떨어지는 손님 있죠. 네. 그 헬스장에서 봤을 때 와, 저 손님은 물값도 안 나오겠는데 싶은 그렇죠. 전기세와 물값도 네. 안 나오는 그런 분이죠. 아주 가성비 이렇게. 네. 의료비도 뭐 반기에 직장 생활하면서 반기에 30이면은 뭐 이 정도는 뭐. 거의 양말 속옷만 사도 사실 저 정도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돈 안 안 쓰시는 써요. 분인데 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제 분양받아 놓은 거, 네. 그거 때문에 지금 이제 골치가 아프신 거지. 사실 그거만 없다면 뭐 돈도 잘 뭐 모을 수 뭐, 있고 그쵸. 뭐 아무 문제가 없는 나이도 아직 어리신 그런 분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산을 보니까 이제 적금 1,200, 보증금 3,000 아까 말한 딱 그거에 네. 나머지는 계약금. 네. 이 계약금도 이제 부모님이 뭐 이렇게 뭐 지원해 주신 지원해준. 거니까. 그러면은 요거 이분들이 일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것 같은데요. 일을 4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축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거네. 그렇게 막 열심히 한 건 아니네요. 네. 최근에 지금 뭔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7,800을 빼면은 순수하게는 한 5천 정도를 음. 모은 건데 입주할 때까지 바득바득 모아도 근데 남자친구하고 같이 합쳐야 되니까. 앞으로도 7억 1,000만 원을 더 내야 되잖아요. 예. 7억 1,000에다가 저 취득세까지 하면은 7억 5천 정도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자산과 이 소득으로 어디서 지금 7억 5천을 구하느냐. 담보대출. 물론 이제 뭐 대출도 받고 하겠지만. 풀로 받고도 아마 뭐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도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답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로님, 저 부인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사연은 다 봤고요. 네. 그 지금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내가 잔금을 낼 수가 있나요? 어디선가 영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끌도 뭐 어디 뭐 네. 그러니까 공기나 램프에 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맞아요. 기대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네. 나오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부모님이나 뭐 네, 가급적 안 받고. 그럼 네. 남자친구분은 대략 얼마 정도 모았어요? 8천만 원 정도 모았어요. 8천만 원 정도. 야,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분양받은 게 언제였어요? 21년도 21년도. 네. 그럼 21년도에 7억 8천 정도잖아요. 거의 8억 네. 대면은 네.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때는 왜 혹시 이거를 피를 받고 팔자도 있었고 저희 둘의 월급으로 그 완전 원리금 상환을 다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한 30% 정도는 어디선가 그 만들어 와야 되는데. 잔금. 네. 예, 그럼 3년 안에 그래도 한 1억 5천 2억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을 줄 알고. 네, 근데 욕심에 그러면은 눈이 그 멀었어요. 3년 사이에 못 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연봉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둘이서 모으려면 어떻게 모았을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니 왜 몰라? 본인이 그 살아온 과거는 왜 몰라요? 모으는 속도랑 다가온 날짜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아, 시간이 빨리 무슨 시간이 상대성 빨리 이론인가요? 가지. 시간이 빨리 가긴 하지. 근데 계산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입주 네.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 뭐 대출 네. 뭐 한 70% 나온다고 쳐도 어쨌든 한 30%는 모아놔야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러려면 진짜 바짝 모아야 될 텐데 좀 안 모았나요? 뭐 다른 거 그런 거 쓰고 그랬어요? 네,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 처음엔.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지금은 결국에 포기하는 거 말고 어떻게 잔금을 치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들고 있다면 일단 1억 3천 외에 나머지 한 1억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른 사내공제로 해결을 할까 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그럼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대출을 받고. 네. 그러면 한마디로 지금 한 7억 정도는 대출을 받는 거네요. 이래저래 그렇죠. 어떻게든. 그렇죠. 나온대요? 나온다고 혹시 알아봤어요? 알아봤나? 그 금리만 알아봤어요. 금리만요. 제 소득을 넣고 하진 않았어요. 안 어. 알아봤어요.
왜냐면 이제 대출이라는 거는 다 이제 뭐 소득 제한, 뭐 DSR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 뭐 그리고 사내 아까 말씀하신 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도 알아보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분양이라는 거는 계약이고 계약은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네. 내가 그럼 그동안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뭐 대출을 받든지 해서라도 이걸 잔금을 내야지만 되는 건데 네. 계약했다고 아 저 그냥 사기 싫어요 하고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거기다 지금 이제 중도금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그럼 이제 계약 해지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내야 되는데 못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게 지금 네.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소득과 지금 모아놓은 돈 가지고는 90% 대출을 받으려면은 이제 절로 가야 되거든요. 뭐 사채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텐데 85%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든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이 약물고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만약에 이걸 취득하시면 지금 청년주택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거 어디 가서 거주하실 거예요? 관사에서 살려고 했었어요. 아,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네네. 근데 결혼은 내년 11월? 네. 여기 입주는 내년 6월이. 6월이죠. 아. 근데 결혼하기 전에 관사가 나와요? 아, 그걸 혼인신고를 미리 해야. 혼인신고를 하면 관사가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주택자면은 군에서 관사 지원이 안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오피스텔이니까 오피스텔도 그렇게 관사 지원에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꼬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두 분의 어떤 자산과 어떤 소득으로 봤을 때 네. 뭐 이거는 유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유지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좀 뭐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개념은 우선 차후로 이제 미루고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나를 잔금 내고 버티기가 가능한가를 따져봤을 때는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네.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가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뭐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아무 문제 없는 커플이고 예비 부부거든요. 네. 네, 뭐 저축도 잘하시고 직장도 어쨌든 탄탄하시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1년에 거의 6천 정도 저축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럼 네네. 이번에 뭐 일부 손해를 본다고 쳐요. 손해를 본다고 쳐도 뭐 반년에서 뭐 많이 손해 보면 뭐 한 1년치 정도의 저축액일 건데 그거를 날리는 게 만약에 손해 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걸 끌고 가는 순간 이제 우리는 매년 거의 저축액만큼 막 이제 뭐가 막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자랑 뭐 내 월세 주거비랑 이런 거 합쳐보면. 네. 그러면은 내가 산 금액보다 막 엄청나게 많이 막 폭등해주지 않으면은 유지하는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눈앞에 뭔가 손해가 있다고 치면은 네. 그거를 피하려고 우선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 네. 근데 끌고 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현금이 한 4억이나 5억 정도 있다. 그러면 저는 뭐 그래 한번 뭐 가져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도 있으시면은 뭐 나머지 대출 받아가지고 충분히 뭐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 부모님이 또 해주신 돈이라고 했죠. 7,800이.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안 모았어 그러면? 뭐 한 거야 그럼 3년 동안? 그러니까요. 둘이서 3년 동안 뭐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해결되겠지 생각한 거예요? 진작에 그럴 걸 그랬어요. 정신 아, 차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센 걸 받았어요? 뭐 한 3, 4억짜리 샀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요. 하더라도 왜? 지금 그러니까. 마피 500에 사람이 보러 온 건 언제쯤 보러 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아 그래요? 그래도 사람은 있다는 거네요. 보러 오는 사람은. 네. 다른 주변에 혹시 마피로 해가지고 내놓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부동산 보면? 지금 그래도 거의 사라졌어요. 아, 거의 사라졌어요? 네.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있냐 이거지. 감당할 수가. 맞아요. 부, 맞아요. 부가티 한 대 딱 드리면 야 좋다 신난다 그러고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저도 네. 누가 부가티 공짜로 준다 그래도 그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대출을 7억 받는데 네. 대출 7억이면 단순히 계산해서 그냥 4%라고 치고 7, 4, 20, 1년에 2,800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거잖아요. 어우, 네. 거기다가 취득세 이제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년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 거의 7천만 원 깨진단 말이죠. 10% 올라봐야 본전인 거잖아요. 내가 산 그쵸. 금액에서. 네. 근데 지금 뭐 오피스텔 규제나 이런 게 아직 여전히 또 있기도 해가지고 네. 막 그렇게 막 폭발적인 막 상승이 뭐 온다 치더라도 난 손해고. 그리고 이걸 계속 가지고 가려면은 이제 이자 4%로 안 될 겁니다. 아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자를 더 센 거를 그쵸. 받아야 되고 신용대출 뭐 이런저런 끌어다 거 막 붙이고. 받아서 막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거를 유지한다고 치면 여기서 손해 안 보고 나와야지 하려고 하면은 뭐 손해는 안 볼 수 있지만 이자나 이런 걸로 이제 다 내가지고 결국에 뭐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조금 너무 좀 무리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중간에 과정에서 컨트롤 잘 못한 뭐 나의 실수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마피 뭐 얼마 안 붙었는데도 뭐 어쨌든 입질이 왔다는 거는 네. 뭐 어떻게 계속 이거를 치열하게 하시면은 뭐 거래는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요거는 뭐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그러면은 지금 마피 조금 있더라도 현금이 다시 또 생기고 네. 네. 그리고 나 이제 죽어도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저축은 네. 또 저축대로 열심히 하시니까 뭐 순식간에 뭐 자산 한 2억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요 정도 만약에 7,800 계약금 넘는데 마피 1,000 붙였다 하면 뭐 해봐야 손해 한 15% 정도? 네. 그 정도 본 거잖아요. 삼성전자 8만 전자에만 들어갔어도 그 정도 손해는 다들 입었거든요. 그럼요. 지금 우리 댓글이 조용한 이유가 그 정도 손해는 다들 입으셔가지고 뭐 1,500, 2,000 정도 손해 본 사람도 요즘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한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손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손해가 지금 1억이어도 지역 얘기를 안 했나요 저희가? 손해가 1억이어도 괜찮나요? 손해가 1억이라고요? 1억이요? 왜 손해가 네. 1억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지금 마피 그냥 1억이 붙었다고요? 마피 1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피 마이너스 500이 계약금의 마이너스 500이었어요. 그럼 돈을 더 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계약금 10%에 마이너스 1,000 여기 그런 상황인 거죠. 주변에 비슷한 아파텔이 또 있나요? 네, 많습니다. 많아요. 전세 시세 어느 정도 돼요? 전세 시세 한 4억 정도로 되고 있어요. 4, 5억 정도. 네. 전세 맞춰도 근데 저기서 담보대출 그러게요. 잡고 이게 뭐 어렵겠네.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걸 내가 감당을 할 수가 네, 없어. 우선 이게- 내가 낼 예. 수가 없어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그 손해가 점점 커질 수 있거든요. 이거를 1억에서 막을 수 있는 손해를 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거 준공하고 잔금 치르는 순간 4천만 원 취득세 내야 돼요. 네,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4천만 원 취득세를 낸다는 거면은 지금 마피가 1억이어도 4천만 원 취득세는 안 내는 거니까 6천만 원만 손해 보는 거죠. 그 느낌이네요. 네. 6천만 원. 그러면은 두 번째 4천만 원 내고 인수해가지고 결국에 난 여기다 8억 4천을 갖다 부었는데 8억 4천보다 더 많이 돈을 벌려면 얼마를 버티게 될까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심지어 네. 매년 이자는 3천씩 붙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매년 3천씩 손해는 늘어나는데 그 지금 마피아 1억이라는 거 어쨌든 시세가 1억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얘가 네. 그러면 시세가 거의 한 25%에서 30%가 상승해야 되는 거잖아요. 30% 상승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라는 걸 따져보면은 앞으로 쭉 우상향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3, 4년 이상 버텨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한 2억 가까이 여기다 넣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걸 6천에 손해보고 막을 것이냐 2억 정도를 끌고 계속 갖다 부어가지고 본전을 찾을 것인가. 심지어 불확실해요. 후자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어디서 한 3, 4억이라도 생기면 이자 없는 네. 3, 4억이 생기면 어떻게 끌고 가라고 그건, 말이라도 해볼 텐데 이거는 그냥 나의 어떤 그냥 판단 착오로 인한 좀 매몰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입주장에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아마 네. 이게 나만 빠지는 게 아닌 게 네.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됐을 확률이 있잖아요. 네. 뭐 전세 뭐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분양권 단계니까 잘 뭐 크게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진짜 입주되고 실물로 바뀌면 네. 이제는
다 같이 소유자들이 막 전세도 다 내놓고 막 던지고 막 이런 걸 그쵸. 합니다. 왜냐면 취득세가 4천만 원이기 때문에 네. 취득세 내는 게 또 이게 부담된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또 못 팔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만 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막 네. 파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입주 일자가 좀 남아 있을 때 베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팔지 아니면은 끝까지 들고 갈지 뭐 몇 년간 들고 가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들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빨리 정리해야죠. 네. 빨리 정리하는 것밖에는 없다. 지금 중도금은 이자가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중도금 다행히 무이자. 네. 네. 아.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 뭐 500, 1000 어떻게 벌어보자거나 아껴보자라는 생각하시지 말고 네. 정리를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했듯이 취득세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우리의 순손해는 6천 정도라고 저는 뭐 희망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6천, 8천 정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메꿔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소득이 됩니다. 네. 절대 맞아. 소득이 낮지 않아요. 1년만 모아도 네. 6천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충분히 회복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네. 우리가 아직 나이도 젊으시니까 뭐 속상하지만 한 1년 정도 그냥 열심히 더 일해가지고 메꾸자 하면 되는 문제. 그러면 해결된 거야.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이제 들고 가는 순간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여윳돈이면 모르겠어요. 한 10억 있는데 대출도 그냥 네.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 올인이잖아요. 네. 중간에 자녀 계획도 있으실 거고 이제 결혼하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엉망진창으로 꼬이게 되고 변수 너무 많아져요. 네. 빨리 그냥 정리를 하고 좀 마음 편하게 시작하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2, 3억을 모았을 때 관사 살면서 갭 투자를 해놓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다른 청약이 당첨될 때까지 계속 굴려야 하는지가 고민이 되거든요. 나중에 결혼 후에 2, 3억 정도 현금을 쥐게 됐을 때 네. 글쎄요. 갭 투자를 하고 네. 관사에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돼요? 그건 조금 알아보긴 해야 돼요. 그게 아마 먼 지역에 예를 들어 나는 서울 사는데 저기 네. 어디 충청도 어디에 집 있다. 이거는 네. 관사 제공될 거예요. 그 네. 집은 활용할 수가 없는 집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살 거면 갭 지금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네. 만한 지역이 마땅히 없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고 서울에서 집을 산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관사가 아마 안 나올 거고 그럼 비싼 돈 주고 어딘가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 1번 알아보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갖고 있을까 해서 다음으로 노릴 게 청약은 아니에요. 청약은 네. 가능성 없어요. 그럼 물론 이제 군인으로서 한 10년 이상 장기 복무하면 그 특별 공급이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경쟁률 한 30년 해야지 네, 생기는 거고 제가 네. 많은 군인분들을 만나 뵀는데 대부분 이제 40, 50대 되시는 분들이 무주택이신 분들이 주거에 대한 위기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을 못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관사를 싸게 제공해 주니까 남들 같은 그 위기감 뭐 돈 아깝다 이게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막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주거의 불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어디에 거주를 하게 될지도 또 문제이기는 해요. 두 분의 정착지가 어디가 될지는. 그건 네. 계속 고민을 하셔가지고 중간에 마냥 그냥 청약만 기다리시는 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이고 우선은 지금 저축률이 높다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괜찮았는데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돈을 모아야 되는 단계이기도 하니까 우선은 지금은 뭐 아까 행복주택이든 관사든 어디 가서 이제 사시면서 그 네. 주거비까지 아껴가지고 바짝 모으시고요. 네. 모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을 사서 이제 뭐 나오시든지 뭐 그거는 어차피 관사에서 살면서 투자는 쉽지 않으니까 아예 나오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건 너무 뒷얘기니까 네. 우선은 이거를 잘 정리하자. 이거 내가 팔았는데 또 반등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걸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욕심부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뭐 3억을 갑자기 나한테 그냥 무이자로 주는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나는 이걸 버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답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확실하게 좀 정리하시고 또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다시 하시면 뭐 아직 젊으시니까 뭐 전혀 문제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분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아파트만이죠. 아파트만 유일하게 뭐 시세보다 뭐 싸네 마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오피스텔, 뭐 빌라, 도시형 뭐.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다 분양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게 뭐 시세보다 뭐 싸게 판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세대로 판다. 오히려 시세보다 어떨 높게. 때는 좀 과열되면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확실하게 붙여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뭐 회사가 정말 막 힘들어가지고 막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면은 돼야 뭐 뭐. 약간 할인 분양도 하고 막 하긴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내 전 재산이고 내 물건인데 당연히 이걸 손해보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더 붙여서 팔죠.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